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에서 공부한다라는 표현을 뭐뭐 하고 있다라고 바꾸면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영어의 동사 변화 형태를 보면서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동사이고요. 뒤에 있는 두 개는 형용사 형태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세 번째 것은 바로 뭐뭐 된 상태를 나타내주는 상태 분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ing가 붙어 있는 것은 뭐뭐 해주는 상황을 의미하는 상황 분사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상황 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뭐 해주는 또는 뭐뭐 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뭐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진행 상황을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에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의미로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study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 시간을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3인칭 현재 단수도 별도의 표현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과거 형태로 ed를 쓸 때도 과거 시간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 형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를 그 자체적으로 포함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ing 형태는 별도의 다른 변화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자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ing 형태는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중에는 비동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am이나 is나 a나 was나 were와 같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동사는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동사가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아도 동사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바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tudying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시간을 나타내 줄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를 합쳐 놓으면 이렇게 is studying이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책에서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 be 플러스 ing 형태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보면서 직접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표현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형태를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미를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ing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 필요하겠죠. 바로 비동사를 이용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과거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영어를 공부했다라는 표현, 당연히 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시간과 의미를 둘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ing 형태를 써야 되니까 의미만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당연히 비동사 과거를 표현해 주는 was를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째서 이러한 구조가 되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진행 상황 표현을 만들 때는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동사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몇 가지 문장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ES 3인칭 현재 단수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g 붙이고요.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통해서 현재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과거 형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ing 써주고요.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주는 비동사 was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문장 보시면은요. 3인칭 현재 단수를 나타내주는 s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g 써주고 지금 비동사는 현재를 나타내주는 is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과거니까 당연히 ing,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주는 비동사 was를 썼습니다.
자, 또 다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3인칭 현재 단수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is를 통해서 현재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과거 형태 가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주는 비동사 was를 써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get이라고 하는 것은 ing가 붙을 때 t가 하나 더 붙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유사한 개념을 우리가 이전에 배우긴 했는데요.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동사의 과거 형태를 배울 때 이름절의 단어에서 뒤에 있는 두 철자가 바로 이렇게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뒤에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그 다음에 ed를 갖다 붙인다라고 했죠. 드랍도 마찬가지예요. 모음과 자음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P를 하나 더 붙이고 ed, 그리고 plan도 마찬가지로 모음 자음이니까 당연히 n을 하나 더 붙이고 ed를 갖다 붙이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이름절의 단어에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자음이 하나 더 붙는 것은 이름절로 만들어진 단어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음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김밥이라고 하는 것에서 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 이, 그리고 미음이 붙어서 만들어지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자음, 모음, 그리고 자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음절이 두 개가 있는 이 음절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엔 영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op이라고 하는 것은 1음절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는 자음이고요. T는 자음, 그 다음에 O가 모음이죠. 그리고 나서 P는 자음인데요. 자음이 몇 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음이 음절을 구분하는 단위니까 이 stop이라고 하는 것은 1음절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ed를 붙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stop이라고 하는 단어는 1음절이고요. 맨 뒤에 있는 철자 두 개가 모음과 자음이기 때문에 P가 하나 더 붙고 ed가 붙는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ing를 붙일 때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stop에다가 P를 하나 더 붙이고요. 그리고 ing를 붙입니다. 이렇게 과거 형태를 만들 때나 또는 상황 분사 형태를 만들 때도 동일한 법칙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드랍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P가 하나 더 붙고요. 그리고 나서 ing를 붙여주면 되고요. 자, 플랜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갖다 놓고요. n을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ing를 갖다가 붙입니다. 또 다른 단어들도 보도록 할게요. get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t를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여주고요. run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n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입니다. win도 마찬가지로 n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push이라는 단어와 swim도 보도록 할게요. put도 마찬가지로 t를 하나 더 붙이고요. ing를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m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단어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eg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시면은요, 모음이 두 개 있는 이음절의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음절의 단어에 있어도 자음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발음의 강세가 뒤에 모음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begin은 n이 하나 더 붙고요. 그 다음에 ing가 붙는데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begin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음절의 단어는 listen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모음이 두 개 있죠. 그리고 listen은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냥 ing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begin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이번엔 단어가 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ing를 붙일 때 이라고 하는 발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write라고 하는 단어는 이를 지우고 ing를 붙이고요. come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를 지우고 ing를 붙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영어 단어 중에서 IE로 끝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IE로 끝나는 단어는 IE를 Y로 바꿔주고 나서 ing를 붙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붙이게 되면은 당연히
모음이 3개가 겹치기 때문에 발음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쓰고요. 이를 생략해서 이렇게 붙이면 I가 2번 겹치게 되겠죠. 물론 스키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를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Y로 고쳐주고 ing를 붙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여기 있는 다이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ing를 붙이면 모음이 3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생략하고 이렇게 ing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i가 2번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피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y로 고치고 ing를 붙여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염색하다라는 뜻의 다이를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다이와 지금 발음이 똑같습니다. 철자는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이것을 ing를 갖다 붙일 때 이렇게 이를 생략하고 ing를 갖다 붙이게 되면은 보시면은 위에 죽다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ing를 갖다 붙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은 진행 중인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ing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